1989년 대한민국의 밤거리는 지금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눈부신 네온사인 너머의 골목길은 감시 카메라라는 기계의 눈길조차 닿지 않는 완벽한 칠흑의 장막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짙은 어둠 속에서 마주치는 타인의 얼굴을 온전히 확인하기 어려웠고 그저 고개를 숙인 채 발걸음을 재촉할 뿐이었습니다. 악마는 결코 기괴한 형상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들은 아주 평범한 얼굴을 하고 낡은 점퍼깃을 세운 채 우리와 같은 평범한 거리를 숨쉬며 걷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해 5월, 어둠을 입고 나타난 한 그림자가 조용히 첫 번째 사냥감의 등 뒤로 다가섰습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무자비하고 차가운 연속적인 편도 여행의 서막이 오른 것입니다. 단 한 번의 비명조차 허락되지 않았던 그 밤, 거리는 짙고 붉은 이슬을 머금은 채 무거운 아침을 맞이해야만 했습니다. 이 사건의 이면에 숨겨진 수사관들의 치열한 추적과 어둠 속에 숨은 짐승의 꼬리를 밟기 위한 소리 없는 전쟁이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다음으로 듣고 싶은 사건의 이름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1989년 5월, 늦은 밤의 형사반 사무실은 짙은 담배 연기와 묵은 서류 냄새, 그리고 식어버린 커피향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타자기 소리와 낮게 깔린 형사들의 건조한 대화 소리만이 정적을 깨고 있던 그곳에 갑작스럽게 날카로운 전화벨 소리가 공간을 찢듯 울려 퍼졌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관할 파출소 직원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인적이 드문 외진 골목길에서 한 시민이 차가운 바닥에 누워 영원한 수면에 빠져 있다는 긴급 보고였습니다. 일상적인 야간 순찰 중 발견된 이 기묘한 현장은 밤을 지새우던 베테랑 수사관들의 직감을 강하게 자극했습니다. 무거운 자켓을 챙겨 입고 현장으로 향하는 형사들의 차량 안에는 숨막히는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무전기를 통해 끊어질 듯 들려오는 단편적인 정보들은 그들이 마주하게 될 현장이 결코 평범한 사고가 아님을 암시하고 있었습니다. 붉고 푸른 경광등 불빛이 어두운 골목길의 거친 벽면에 어지럽게 핥고 있었습니다. 노란 폴리스 라인이 쳐진 현장 주변은 통제선 너머로 호기심 어린 시선들이 모여들기 전에 기묘할 정도로 고요하고 서늘한 상태였습니다. 현장 보존을 위해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기는 감식 반원들과 형사들의 눈앞에 참혹하고도 차가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늦은 시간 귀가하던 평범한 시민이 누군가에 의해 강제적으로 생명의 불씨가 꺼진 채 버려져 있었습니다. 피해자의 소지품을 거칠게 뒤진 흔적이 뚜렷했고 지갑을 비롯한 값나가는 물건들은 모두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첫눈에 보기에는 전형적인 야간 노상금품 탈취 사건이었습니다. 어두운 골목에서 타인의 재물을 노리고 접근한 우발적인 범행. 그것이 현장에 도착한 수사관들이 세울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첫 번째 가설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장을 지휘하던 베테랑 형사 반장의 눈빛은 점차 날카롭게 변해갔습니다. 무언가 명백히 이상했습니다. 사건의 단면은 단순한 강도를 가리키고 있었지만 현장에 남겨진 흔적의 질감은 수사관들의 경험칙을 완전히 벗어나 있었습니다. 바닥을 적신 짙은 검붉은 얼룩의 분포 형태와 피해자의 상흔을 면밀히 관찰하던 감식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우발적인 강도 사건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피해자와 가해자 간의 격렬한 물리적 저항 흔적이나 엉켜 싸운 흔적이 거의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보이지 않는 날카로운 물건을 사용해 대상의 등 뒤에서 조용하고 신속하게 피해자를 침묵시킨 지극히 계산적이고 차가운 의도가 현장 곳곳에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범인은 마치 이 모든 과정을 수십 번 미리 연습이라도 한 것처럼 표적의 가장 취약한 곳을 정확히 노렸고 어떤 망설임이나 흔들림 없이 일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금품을 빼앗기 위해 상대방을 제압하는 수준을 넘어
처음부터 대상을 영원히 잠재우는 것 자체가 진정한 목적이 아니었을까 하는 섬뜩한 의문이 수사관들의 뇌리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현장에 흩어진 피해자의 유류품들은 그가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이자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던 사람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일깨워주고 있었습니다. 흙먼지가 잔뜩 묻은 낡은 서류 가방, 바닥에 나뒹구는 부서진 안경테. 수사관들은 그 참혹하고도 쓸쓸한 결과물 앞에서 분노로 주먹을 꽉 쥘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의 과학 수사 기술력으로는 범인의 미세한 피부 조직이나 체액을 분석하여 단수매시의 신원을 특정하는 기적 같은 일은 기대하기 어려웠습니다. 오로지 현장의 구조와 피해자의 상처 방향, 그리고 그 안에 담긴 범인의 행동 심리를 역추적하는 원초적인 프로파일링 기법만이 그들이 쥘 수 있는 유일한 무기였습니다. 수사팀은 범인이 범행 직후 현장을 이탈한 도주로를 파악하기 위해 랜턴 불빛에 의지한 채 인근 골목의 모든 쓰레기통과 하수구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마에 맺힌 식은땀이 눈을 찔러도 누구 하나 불평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범인이 남겼을지도 모를 아주 작은 시로라기 하나, 짓밟힌 담배꽁초 하나라도 찾아내야만 이 답답한 안개를 걷어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장은 수사관들의 간절함과는 정반대로 너무나도 깨끗했고, 범인의 잔혹한 침착함은 수사팀의 등골을 더욱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초동 수사는 짙은 안개 속을 걷는 것과 같은 난항의 연속이었습니다. 지금처럼 골목마다 방범용 기기들이 설치되어 거미줄처럼 촘촘한 감시망을 형성하고 있던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오로지 사람의 눈과 불완전한 기억, 그리고 현장에 남겨진 미세한 물증에 전적으로 의존해야만 하는 척박한 수사 환경이었습니다. 목격자를 찾기 위한 탐문 수사가 밤새도록 이어졌지만 굳게 닫힌 문 너머의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며 고개를 저을 뿐이었습니다. 깊은 밤 인적이 끊긴 좁은 골목에서 그 서늘한 그림자를 정확히 목격한 사람은 단 한 명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사건 발생 시간대조차 명확하게 특정하기 어려웠고, 현장 주변에 고르지 못한 흙바닥은 범인의 족적을 선명하게 보존해주지 못했습니다. 범행에 사용된 침묵의 도구 역시 그 어느 곳에서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수사관들은 넓은 모래사장에서 작은 바늘을 찾는 심정으로 현장 주변을 이잡듯이 뒤졌지만, 범인은 마치 형체가 없는 유령처럼 어떤 뚜렷한 단서도 남기지 않고 차가운 새벽 공기 속으로 완벽하게 증발해버렸습니다. 날이 밝아오면서 폴리스 라인 너머로 일상을 시작하는 시민들의 분주한 발걸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밤새 차가운 이슬을 맞으며 뜬 눈으로 현장을 지켰던 형사들의 얼굴에는 깊은 피로와 함께 지울 수 없는 짙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수십 년간 다져진 수사관의 본능으로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결코 단발적인 우발적 범행이 아니며 어쩌면 사회 전체를 뒤흔들 훨씬 더 거대하고 어두운 악의의 시작일지도 모른다는 끔찍한 사실을 말입니다. 관할 수사본부로 돌아와 텅 빈 화이트보드 앞에 선 형사들은 아직 이름조차 알 수 없고 얼굴도 그려지지 않은 범인의 빈 공간을 묵묵히 응시했습니다. 그 하얀 빈 공간은 곧 다가올 참혹하고 연쇄적인 악몽의 서막에 불과하다는 것을 사건 초기 당시에 그들은 아직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 도시의 어둠 속 어딘가에서 조용히 비릿한 미소를 짓고 있을 그 무형의 그림자를 잡기 위한 피말리는 길고 고통스러운 추적이 마침내 무거운 닻을 올린 순간이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의 충격과 혼란이 채 가시기도 전에 어둠은 마치 보이지 않는 전염병처럼 서울과 경기 일대의 밤거리로 조용히, 그러나 치명적으로 번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인적이 드문 심야 시간, 낡은 가로등의 희미한 불빛조차 제대로 닿지 않는 후미진 골목길은 여지없이 그 차가운 그림자의 완벽한 사냥터가 되었습니다.
늦은 야근을 마치고 지친 발걸음으로 귀가하던 평범한 직장인, 밤늦게까지 학업에 매진하다 집으로 향하던 학생 등 그 누구도 이 무자비한 밤의 방문자를 쉽게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아무런 예고도 없이 등 뒤에서 다가온 서늘한 기운에 의해 강제적으로 영원한 침묵을 강요받아야만 했습니다. 피해자들은 하나같이 등이나 목덜미 등 스스로 방어하기 극히 힘든 사각지대를 통해 치명적인 타격을 입었고, 단 한 번에 온전한 저항조차 해보지 못한 채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쓰러져 생명의 불씨가 무참히 꺼졌습니다. 범인은 언제나 피해자의 지갑이나 손목시계 같은 소액의 소지품을 챙겨 어둠 속으로 사라졌지만, 현장에 남겨진 흔적의 결들은 이를 단순한 금품 목적의 우발적 노상 강도라고 단정짓기에는 너무나도 일관되고 계산적이며 지독하게 잔혹했습니다. 당시 1989년의 수사 환경은 지금 우리가 아는 첨단 과학 수사체계나 촘촘한 CCTV망과는 너무나도 거리가 먼 척박한 시스템이었습니다. 지역 경찰서 간의 즉각적인 정보 공유는 느린 유선 전화와 산더미처럼 쌓인 두꺼운 종이 서류철에 철저히 의존해야만 했고, 관할 구역의 경계선을 넘어가면 옆 동네에서 벌어진 끔찍한 사건조차 실시간으로 파악하기가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범인은 마치 이러한 당시 경찰 행정 시스템의 치명적인 맹점과 지역 간 정보망의 깊은 단절을 비웃듯 철저하게 이용했습니다. 그는 서울의 한 구역에서 피해자를 돌아오지 못할 길로 인도한 뒤 수사망이 본격적으로 좁혀오기도 전에 경기도의 전혀 다른 낯선 지역으로 이동하여 다시금 똑같은 방식의 범행을 이어가는 소름 끼치는 치밀함을 보였습니다. 각 관할 경찰서의 형사들은 자신들의 구역에서 발생한 비극을 독립적이고 개별적인 강도 사건으로 간주하고 각자의 고립된 방식으로 추적에 매달렸습니다. 파편화된 정보만으로는 도처에 동시다발적으로 출몰하는 이 유령의 거대한 실체를 온전히 파악할 수 없었습니다. 끔찍한 퍼즐의 조각들이 전국 각지에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음에도 그 피 묻은 조각들을 하나로 끌어모아 전체의 흉악한 그림을 맞춰볼 수 있는 통합된 시야가 부재했던 시절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둠이 짙어질수록 진실을 향한 수사관들의 집념 또한 어둠 속의 칼날처럼 날카롭게 베려지고 있었습니다. 각기 다른 먼지 쌓인 서리철 속에 깊이 잠들어 있던 사건들이 마침내 하나의 거들고 붉은 선으로 연결되기 시작한 것은 며칠 밤을 꼬박 새우며 인접 지역의 미제 사건 파일들을 미친 듯이 뒤적이던 한 집념 어린 베테랑 형사의 집요한 눈썰미 덕분이었습니다. 그는 여러 장의 서류에 건조하게 묘사된 피해자들의 상흔 위치, 범행이 이루어진 늦은 밤과 새벽 사이라는 일관된 시간적 공통점, 그리고 무엇보다 현장에서 사라진 피해자의 물품 목록보다 훨씬 더 무겁게 다가왔던 범행의 맹렬한 속도와 서늘한 방식에 주목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날카로운 도구를 사용하여 등 뒤에서 단번에 대상을 완벽히 침묵시키는 수법, 현장의 몸싸움이나 격렬한 저항의 흔적이 전무하다는 점은 단순한 우연의 일치라고 치부하기에는 너무나도 기괴한 데칼코마니와 같았습니다. 마침내 각 관할서에서 독자적으로 타자기로 쳐서 작성된 빛바랜 보고서들이 한 지휘소의 책상 위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관할의 벽을 허물고 긴급하게 소집된 합동회의가 열리던 날, 좁은 회의실을 짓누르는 공기는 그 어느 때보다 무겁고 숨막히게 다가왔습니다. 낡은 철제 책상 위에는 수십 장의 보고서들과 흑백의 참혹한 현장 사진들이 어지럽게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수사관들은 담배 연기로 매캐한 공간에서 서로가 쥐고 있던 파편적인 단서들을 신경질적으로 교환하며 핏발선 눈으로 현장 사진들을 뚫어지게 응시했습니다. 서울에서 시작된 사건 발생 지점의 붉은 점들이 점차 경기도의 대형 지도 위로 기괴하게 뻗어나가며 하나의 일관된, 그러나 예측 불가능한 동선을 거칠게 그리고 있었습니다. 사건과 사건 사이의 주기는 점점 더 짧아지고 있었고, 피해자를 영구적인 수면을 빠뜨리는 그 악랄한 수법은
회를 거듭할수록 오히려 더욱 정교해지고 대담해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결코 배가 고파 푼돈을 노린 잡범들의 우발적인 강도 행각이 아니었습니다. 회의실 벽면 전면을 가득 채운 대형 지도 위에 붉은색 핀이 하나둘씩 꽂히며 궤적을 완성해 갈 때마다 이를 지켜보는 형사들의 굳은 표정은 걷잡을 수 없는 분노와 지독한 참담함으로 일그러져 갔습니다. 그들은 마침내 자신들이 쫓고 있는 대상이 단순한 강도가 아니라 밤거리 전체를 숨막히는 공포로 몰아넣고 있는 극악무도한 연쇄적인 그림자라는 섬뜩한 진실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침묵만이 맴돌던 회의실 구석에서 누군가 깊고 거친 한숨과 함께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이건 목적이 돈이 아닙니다. 놈은 지금 이 사망 자체를 즐기고 있는 미친 짐승입니다. 그 짧고 건조한 한마디는 그곳에 모인 모든 수사관들의 뇌리를 강하게 때렸습니다. 범인은 타인의 생명을 임의로 거두어가는 그 통제력과 권력의 과정 자체에 깊이 중독되어 있었으며 훔쳐간 지갑이나 시계 따위는 그저 자신의 범행을 평범한 강도로 위장하기 위한 얄팍한 전리품에 불과했을지도 모른다는 끔찍한 결론에 도달한 것입니다. 이 잔혹한 진실 앞에서 경찰 수뇌부는 더 이상 관할권 다툼이나 서류 작업으로 귀중한 시간을 지체할 수 없었습니다. 사방으로 흩어져 있던 최고급 수사 인력을 단 하나로 직결시키고 행정적인 장벽을 완전히 박살낸 대규모 특별수사본부가 즉각적으로 꾸려졌습니다. 각 경찰서를 대표하는 최고의 베테랑 형사들이 속속 차출되었고 사건에 관련된 모든 미세한 정보가 실시간으로 집중되는 통합지휘소가 마련되었습니다. 새롭게 꾸려진 특별수사본부의 거대한 화이트보드에는 아직 이름조차 밝혀지지 않고 얼굴조차 없는 범인의 윤곽을 포착하기 위한 수백 개의 질문들이 빼곡하게 적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왜 하필 늦은 밤에 가장 외진 골목만을 집요하게 고집하는가? 왜 항상 대상의 눈을 피할 수 있는 등 뒤를 노리는가? 그의 동선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이며 가장 중요한 것은 다음 표적은 과연 어느 곳에 누가 될 것인가? 형사들은 산더미처럼 쌓인 서류 더미 속에서 미세한 행동 패턴을 찾아내려 눈을 부릅뜨고 달아해진 구두를 이끌고 밤낮 없이 탐문을 이어갔지만 범인은 여전히 짙은 장막의 보호를 받으며 수사망을 비웃듯 자취를 감추고 있었습니다. 매일 밤 해가 지고 거리에 가로등 불빛이 켜지는 시간이 다가올 때마다 수사본부에는 활시위처럼 팽팽한 긴장감이 간돌았습니다. 책상 위의 무전기에서 또 다른 시민의 희생을 알리는 차가운 기계음이 들려올까 두려워하며 형사들은 뜬 눈으로 가슴을 졸이며 밤을 지새워야만 했습니다. 대중의 불안감은 점차 공포로 변해갔고 조급해진 수뇌부의 압박감은 현장 수사관들의 숨통을 조여왔습니다. 그들은 단 한 명의 무고한 시민이라도 더 영원한 침묵 속으로 억울하게 사라지기 전에 반드시 이 보이지 않는 짐승의 목줄을 찾아내 움켜쥐어야만 했습니다. 흩어진 퍼즐 조각들을 피투성이 손으로 억지로 꿰맞추며 놈의 깊은 심연을 어떻게든 들여다보려 몸부림치던 수사팀의 땀방울은 그 어느 때보다 깊고 어두웠던 1989년의 잔혹한 밤을 더욱 치열하게 달구고 있었습니다. 특별수사본부가 차려진 낡고 후미진 경찰서의 대회의실은 밤낮 없이 피어드는 독한 담배 연기로 인해 항상 뿌연 안개가 짙게 낀 듯한 삭막한 모습이었습니다. 외부의 빛이 차단된 닫힌 공간 속에서 형사들의 숨소리만이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벽면을 가득 채운 거대한 화이트보드에는 각기 다른 장소에서 영원한 침묵을 강요받은 피해자들의 참혹한 현장 사진들이 붉은 실로 어지럽게 그러나 기괴한 규칙성을 띠며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형사들은 수일째 잠을 자지 못해 붉게 충혈된 눈을 거칠게 비비며 그 잔혹한 거미줄을 수백 번이고 반복해서 뚫어지게 응시했습니다.
아직 진짜 이름조차 알 수 없는, 얼굴조차 특정되지 않은 무형의 짐승이 남긴 흔적을 쫓기 위해 그들이 온전히 의존할 수 있는 것은 현장에 남겨진 극히 미세하고 파편적인 조각들 뿐이었습니다. 1989년이라는 시대적 배경 속에서 범죄자의 내면 심리를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향후 행동 패턴을 예측하는 이른바 프로파일링이라는 개념은 일선에서 발로 뛰는 수사관들에게 아직 낯설고 이질적인 학문적 용어에 불과했습니다. 당시의 수사는 철저히 현장의 물증과 탐문, 그리고 형사들의 오랜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직감에 의존하는 원초적인 방식이 주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벼랑 끝에 몰린 수사팀은 본능적으로 깨닫고 있었습니다. 범인의 내면 깊은 곳, 그 어둡고 축축한 심연을 강제로 비집고 들어가 들여다보지 않고서는 이 연쇄적인 비극의 고리를 끊어낼 수 없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눈에 보이는 명확한 물리적인 증거가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보이지 않는 범인의 썩어빠진 마음의 궤적을 읽어내는 것만이 다음 희생자가 차가운 바닥에 눕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하고도 절박한 열쇠였기 때문입니다. 수사관들을 가장 지독하게 괴롭힌 것은 범행 현장 곳곳에 기만적으로 남겨진 극단적인 모순이었습니다. 범인은 단 한 번의 미세한 망설임도 없이 보이지 않는 차가운 침묵의 도구를 사용하여 언제나 피해자의 등 뒤에서 완벽하고도 치명적인 타격을 가했습니다. 그 일련의 접근과 실행 과정은 너무나도 신속하고 과감했으며 타인의 생명의 불씨를 단숨에 영원히 꺼뜨리는 행위 자체에 대해 어떠한 인간적인 심리적 저항감이나 최소한의 죄책감도 느끼지 않는 듯 보였습니다. 피해자는 자신이 어떤 위험에 처했는지 인지할 새도 없이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어둠 속으로 강제로 끌려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그토록 치밀하고 압도적인 살벌한 방식을 사용한 대가로 그가 쓰러진 피해자의 품에서 취한 전리품은 고작 낡은 지갑 속에 든 몇 장의 구겨진 지폐나 시간의 흔적이 묻은 낡은 손목시계 정도의 보잘것없는 것들이었습니다. 수사팀은 이 지점에서 깊은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만약 단순히 금전을 노린 생계형 우발범죄였다면 굳이 대상을 돌이킬 수 없는 영구적인 수면에 빠뜨리는 극단적인 선택을 할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어두운 골목에서 날카로운 도구를 들이미며 위협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금품이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기어코 가장 참혹하고 돌이킬 수 없는 최악의 결말을 스스로 선택했습니다. 회의실 구석에서 며칠째 집으로 돌아가지 못해 턱수염이 덥룩하게 자란 한 노련한 반장이 무겁고 갈라진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이건 절대 단순한 푼돈이 목적이 아닙니다. 이 미친 짐승은 지금 사회 전체를 향해, 자신을 알아주지 않는 세상을 향해 자신의 억눌린 분노를 피비린내 나는 방식으로 토해내고 있는 겁니다. 쓰러진 피해자들은 그저 그의 뒤틀린 욕망과 지배욕을 해소하기 위해 그날 밤 그곳을 지나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선택된 너무나도 안타깝고 우연한 희생양에 불과했을 뿐입니다. 서류 더미 위에서 밤을 지새우며 수집된 파편적인 정보들이 모여들고 분석이 깊어질수록 안개 속에 가려져 있던 범인의 흐릿한 윤곽이 조금씩 그 기괴하고 흉악한 실체를 수사관들 앞에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수사팀은 그가 정상적인 사회적 관계망에서 철저히 단절된 채 보이지 않는 깊은 열등감과 피해의식이라는 감옥 속에서 평생을 살아온 인물일 것이라고 추론해냈습니다. 낮의 세계에서 그는 아마도 누구의 시선도 끌지 못하는, 섞이지 못하고 겉도는 무기력하고 평범한 외톨이일 가능성이 농후했습니다. 사회에서 철저히 소외되고 무시당해온 억눌린 자아는 그의 내면에서 독버섯처럼 썩어가며 자라났을 것입니다. 하지만 해가 지고 짙은 어둠이 도시의 거리를 완벽하게 덮어버리는 밤이 오면 그는 전혀 다른 존재로 돌변했습니다. 길거리를 걷는 무방비 상태의 타인들, 특히 자신보다 사회적 위치가 높거나 평범한 일상을 영위하는 사람들의 운명을
자신의 손끝 하나로, 그 서늘한 도구 하나로 온전히 결정지을 수 있다는 그 끔찍하고 파괴적인 권력감에 그는 이미 돌이킬 수 없이 깊이 중독되어 있었습니다. 스스로를 밤의 심판자 혹은 어둠 속의 포식자로 여기며 자인의 생명을 임의로 거두어가는 그 순간에 완벽한 통제력과 압도적인 우월감을 병적으로 즐기고 있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수사관들은 범인이 범행 장소를 치밀하게 물색하고 대상의 가장 취약한 사각지대인 등 뒤를 노리기 위해 대상이 완전히 고립될 때까지 끈질기게 어둠 속을 배회하며 꼬리를 받는 지독하게 집요하고 은밀한 밤의 사냥꾼의 습성을 가졌다고 최종 결론지었습니다. 그의 내면에 또아리를 튼 타오르는 증오의 불길은 이미 통제불능에 걷잡을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고, 한번 혀끝으로 맛본 그 잔혹하고 파괴적인 쾌감의 비릿함은 그를 계속해서 차가운 밤거리로 내몰고 있었습니다. 범인의 검은 그림자가 더욱 짙고 넓게 드리워질수록 수사본부를 향해 쏟아지는 외부의 압박은 일선 형사들의 숨통을 틀어막을 정도로 거세고 날카로워졌습니다. 대중의 공포를 먹고 자라는 언론의 후각은 짐승보다도 예민했습니다. 각기 다른 지역에서 개별적으로 발생한 줄 알았던 밤거리의 비극들이 실은 단 한 명의 악마가 벌이는 하나의 끔찍한 연쇄적인 선으로 굳게 이어져 있다는 불길한 소문이 마침내 신문 지상과 뉴스의 첫머리를 장식하기 시작했습니다. 굵고 자극적이며 공포심을 조장하는 헤드라인들이 매일 아침 시민들의 불안감을 극도로 자극했고, 1989년의 밤이 주는 공포는 실체 있는 치명적인 질병처럼 걷잡을 수 없이 전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해가 지고 가로등에 불이 들어오는 시간이 되면 활기찼던 서울과 경기도의 거리는 마치 유령도시처럼 죽은 듯이 고요해졌고, 사람들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이 집약된 어둠을 피해 서둘러 집으로 돌아가 굳게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선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비공식적인 통행 금지가 대중들 사이에서 암묵적으로 엄격하게 시행되는 듯한 기묘하고 삭막한 풍경이 매일 밤 연출되었습니다.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한 경찰 상부에서는 연일 책상을 내리치는 불호령이 떨어졌고, 수뇌부는 어떻게든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이 보이지 않는 밤에 악마의 목줄을 채워 대중 앞에 끌어내라고 수사팀을 매섭게 몰아세웠습니다. 매일 아침 진행되는 굳은 표정의 수사 브리핑룸에 설 때마다 수사 책임자의 이마와 등줄기에는 차가운 식은땀이 하얗게 흘러내렸고, 진실을 요구하며 날카롭게 터지는 수십 개의 카메라 플래시 세례 속에서 그들은 범인을 잡지 못했다는 뼈를 깎는 무력감과 더 이상의 무고한 희생을 막아야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 사이에서 매일매일 위태롭고 잔인한 줄타기를 견뎌내야만 했습니다. 이러한 상상할 수 없는 극한의 압박감은 현장에서 직접 발로 뛰며 범인의 흔적을 쫓는 일선 형사들의 육체와 정신을 서서히 파괴하며 극한으로 몰아붙였습니다. 따뜻한 가족들이 기다리는 집으로 돌아가지 못한 채 딱딱한 철제 의자 위나 캐비닛 구석의 서리더미 위에서 쪽잠을 청하는 날들이 기약 없이 짐승의 꼬리를 밟을 때까지 이어졌습니다. 고요한 새벽, 무전기에서 지지직거리는 작은 기계적인 파열음만 들려와도 모든 형사들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고 핏발선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또 다른 평범한 누군가의 가족이나 친구가 차가운 골목길에서 불시에 영원한 편도 여행을 떠나게 될지도 모른다는 극도의 불안감과 초조함은 수사관들을 밤낮 없이 괴롭히는 지독한 족쇄이자 악몽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무조건 범인보다 한 발짝이라도 먼저 움직여야만 했습니다. 놈이 다음 사냥감을 물색하고 그 서늘한 도구를 쥐기 전에, 놈이 다시 어둠 속에서 그 잔혹하고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승리감에 도취하기 전에 반드시 그 보이지 않는 덜미를 낚아채야만 했습니다. 회의실의 낡은 화이트보드는 어느새 범인의 병적인 심리를 낱낱이 해부하는 날카로운 질문들과 붉은색 마커로 휘갈겨 쓴 추론들로 빈틈없이 빽빽하게 채워져 있었습니다.
비록 그의 진짜 이름표와 얼굴 윤곽은 여전히 짙은 어둠의 장막 속에 교활하게 감춰져 있었지만 밤을 잊은 수사팀은 범인의 내면 깊은 곳에 추악하게 또아리를 튼 그 기괴한 분노와 열등감의 결을 서서히 그러나 아주 정확하게 읽어내고 있었습니다. 이 보이지 않는 짐승의 치명적인 심리적 약점을 파고들어 그를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빛의 세계로 강제로 끌어내 치밀하고 거대한 덫이 수사관들의 피와 땀으로 흠뻑 젖은 거친 손끝에서 서서히 그 형태를 완성해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자신의 완벽한 범죄에 도취된 범인이 스스로의 오만함에 빠져 현장에 치명적으로 남겨두게 돼 아주 작은 실수의 파편이 그들의 눈앞에 떨어지기만을 숨죽여 기다릴 뿐이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을 것 같던 칠흑 같은 절망의 터널 속에서 마침내 아주 작고 희미한 빛 한 줄기가 수사팀의 굳게 닫힌 문틈 사이로 새어 들어왔습니다. 무결점일 것만 같았던 악마의 사냥에도 마침내 예기치 못한 치명적인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늦은 밤, 어김없이 짙은 어둠이 깔린 골목길에서 또 다른 표적을 향해 그림자가 조용히 접근했습니다. 놈은 늘 그래왔듯 대상의 등 뒤에서 완벽한 사각지대를 파고들며 차가운 침묵의 도구를 거침없이 휘둘렀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이번만큼은 놈의 편이 아니었습니다. 피해자의 우발적인 움직임 혹은 아주 찰나에 발동한 생존을 위한 본능적인 방어 기제로 인해 놈의 차가운 목적은 단 몇 밀리미터의 차이로 빗나갔고 피해자는 치명적인 타격을 피한 채 필사적으로 비명을 지르며 어둠을 가르고 도주했습니다. 영원한 편도 여행의 문턱에서 기적적으로 살아 돌아온 생존자의 발생은 그동안 형체 없는 유령을 쫓으며 극도의 무력감과 패배감에 시달리던 수사본부에 날아든 한 줄기 구원의 신호탄과도 같았습니다. 거친 숨을 몰아쉬며 극도의 공포에 질린 채 관할 파출소 문을 열고 들어온 생존자의 모습에 현장 경찰관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고 긴급 연락을 받은 특별수사본부의 형사들은 미친 듯이 사이렌을 울리며 그가 보호받고 있는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안전한 병실의 공기조차 무겁고 차갑게 느껴질 만큼 끔찍한 공포의 잔해에서 갓 벗어난 생존자는 여전히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한 채 사시나무 떨듯 몸을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베테랑 수사관들은 조심스럽게 다가가 그러나 단 1초의 시간도 지체할 수 없다는 절박함을 억누르며 조심스럽게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그들의 목소리는 한없이 부드럽고 차분했지만 그 이면에는 짐승의 단서를 하나라도 더 끄집어내려는 날카로운 집념이 서려 있었습니다. 추각난 기억을 억지로 짜맞추며 생존자의 입을 통해 파편처럼 쏟아져 나오는 짐원들은 그날 밤 어둠 속에서 벌어진 끔찍한 진실을 수사관들 앞에서 생생하게 재구성하고 있었습니다. 발소리조차 들리지 않았던 은밀하고도 유연한 접근, 등 뒤에서 느껴지던 섬뜩하고 차가운 숨결, 그리고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자 짧게 내뱉던 거칠고 신경질적인 파열음까지. 피해자의 뇌리에 깊게 각인된 그 찰나의 공포스러운 감각들은 수사관들의 낡은 수첩 위에 빼곡하게 기록되었습니다. 비록 놈의 완벽한 얼굴을 밝은 빛 아래서 정면으로 마주하지는 못했지만 부서진 가로등의 희미한 불빛 아래로 찰나의 순간 스쳐 지나갔던 짐승의 외형적 특징들이 마침내 하나둘씩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이어지는 진술에 따르면 밤의 포식자는 결코 거대하거나 압도적인 체격을 지닌 괴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대한민국 거리 어디에서나 흔히 마주칠 수 있는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으로 추정되는 다부지지만 튀지 않는 체구를 가진 평범한 남성이었습니다. 전혀 특징 없는 짧은 스포츠형 머리와 어두운 색상의 낡고 헐렁한 점퍼, 그리고 평범한 바지. 그를 군중 속에서 한눈에 돋보이게 할 만한 특별한 외형적 단서나 흉터 같은 것은 전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너무나도 무색무취한 그 평범함 자체가 오히려 그의 가장 강력한
위장막이었습니다. 그러나 생존자는 죽음의 문턱을 오가는 극도의 두려움 속에서도 범인이 당황하여 몸을 돌려 달아나던 순간에 아주 미세한 신체적 특징 하나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약간 구부정한 듯한 어깨선과 발을 내디딜 때 미세하게 한쪽으로 체중이 쏠리는 듯한 기묘하고 불균형한 걷는 습관. 그것은 그동안 범인이 철저하게 겹겹이 두르고 있던 완벽한 익명성의 장막에 처음으로 예리한 생채기를 내는 결정적인 단서였습니다. 수사관들은 직감했습니다. 이 작지만 뚜렷한 특징이 놈을 좁은 골목길에서 가려내고 추적하는 데 있어 가장 치명적인 무기가 될 것임을 말입니다. 흩어져 있던 기억의 조각들이 서서히 하나의 형태를 갖춰가자 수사팀 내에 대기하고 있던 몽타주 전문 요원의 손끝이 바쁘고 날카롭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도화지 위로 흑연히 사각거리는 마찰음만이 건조하게 울려 퍼지는 가운데 생존자의 흐릿한 뇌리 속에 각인된 파편들이 점차 선명한 선과 면으로 재탄생하고 있었습니다. 서늘한 눈매, 콧대의 형태, 턱선의 굴곡 등 아주 작은 얼굴의 디테일 하나까지도 수십 번에 지우고 다시 그리는 지난한 수정과 확인 과정을 거쳤습니다. 생존자의 기억을 최대한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범인의 인상을 가장 정확하게 묘사하기 위한 숨막히는 작업이 몇 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마침내 도화지 위에 완성된 얼굴이 온전한 모습을 드러냈을 때 회의실에 모인 굵직한 수사관들은 일순간 약속이나 한 듯 숨을 죽였습니다. 종이 속에서 그들을 무표정하게 응시하는 얼굴은 그들이 밤낮으로 상상하며 쫓던 희대의 악마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평범하고 심지어 선량해 보이기까지 하는 지극히 일상적인 인상이었습니다. 우리 주변 어디에나 있을 법한 이웃집 청년의 얼굴. 매일 아침 출근길 혼잡한 전철 안에서 어깨를 부딪히며 무심코 스쳐 지나갔을지도 모를 그런 익숙한 군중 속의 얼굴이었습니다. 수사관들은 다시 한번 목덜미를 타고 흐르는 등골이 서늘해지는 한기를 느꼈습니다. 진짜 악마는 결코 동화 속 괴물처럼 뿔을 달고 나타나지 않는다. 그는 가장 평범한 인간의 가면을 쓰고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곳, 가장 안전하다고 믿는 일상 속에 조용히 숨어 오직 해가 지고 밤이 되기만을 인내심 있게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형체 없던 유령은 뚜렷한 이목구비를 가졌고 수사팀은 그 숨막히는 평범함 뒤에 또아리를 튼 기괴한 본성을 찾아내어 멱살을 쥐어야만 하는 새로운 그리고 더욱 잔혹한 수사의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완성된 몽타주는 수사본부의 밤샘 작업을 통해 흑백 복사기를 쉴 새 없이 돌려가며 수만 장의 전단지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날이 채 밝기도 전 차가운 새벽 안개를 뚫고 서울과 경기 일대의 모든 전봇대와 낡은 담벼락, 버스 정류장과 지하철역 입구마다 그 평범한 얼굴을 한 짐승의 몽타주가 빼곡하게 내걸렸습니다. 수사당국은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독려하는 동시에 수사본부에서 가용할 수 있는 모든 강력계 인력을 총동원하여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대규모의 그물망식 잠복 작전에 전격 돌입했습니다. 형사들은 자신들의 신분을 철저히 숨긴 채 낡은 점퍼와 작업복 차림으로 위장하고 놈이 다시 나타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분석된 후미진 우범지대와 인적이 드문 심야의 좁은 골목길 곳곳으로 소리 없이 스며들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 악취나는 쓰레기 더미 옆이나 고장나 깜빡거리는 가로등의 짙은 그림자 아래에 몸을 구겨 넣은 채 그들은 밤이 새도록 거리를 지나는 모든 사람의 얼굴과 미세한 걸음걸이를 맹금류처럼 매섭게 관찰했습니다. 겨울로 접어드는 길목의 살을 에이는 듯한 새벽의 한기와 언제놈의 차가운 도구가 어둠 속에서 자신들의 등뒤를 향할지 모른다는 극도의 심리적 긴장감이 잠복 수사관들의 온몸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꽁꽁한 손으로 무전기를 꽉 쥔 채 조금이라도 몽타주와 비슷한 인상착의를 하거나
약간이라도 불균형한 걸음걸이를 걷는 남성이 시야에 들어올 때면 무전망 전체의 신경이 활시위처럼 끊어질 듯 팽팽하게 당겨졌습니다. 이제 핏빛으로 물든 거리 곳곳에 수사관들이 촘촘하게 쳐놓은 보이지 않는 사냥의 거미줄이 놈의 발목을 단단히 옥죄기 위해 완벽하게 구축되어 있었습니다. 그 누구도 승리와 무사귀환을 섣불리 장담할 수 없는 생과 사를 건 피말리는 어둠 속의 숨바꼭질이 마침내 그 서늘하고도 잔혹한 입을 크게 벌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범죄도 영원히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꼬리가 길면 결국 밟히게 된다는 수사계의 오래된 격언은 스스로를 어둠 속에 전능하고 완벽한 지배자라고 착각하며 오만함에 취해 있던 그 잔혹한 짐승에게도 예외 없이 적용될 절대적인 진리였습니다. 생존자의 등장으로 인해 굳게 닫혀있던 진실의 문틈이 미세하게 벌어진 이후 범인은 수사망이 점차 자신을 향해 좁혀오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채 또다시 차가운 밤거리로 나섰습니다. 겨울의 초입, 살을 에이는 듯한 매서운 바람과 함께 차가운 징그라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어느 늦은 밤이었습니다. 빗물에 젖어 질척거리는 어두운 골목길은 평소보다 더욱 짙은 정막에 휩싸여 있었고 짐승은 그 축축한 어둠을 완벽한 은신처 삼아 새로운 표적의 등 뒤로 소리 없이 접근했습니다. 그는 언제나처럼 피해자의 가장 취약한 사각지대를 파고들어 서늘한 침묵의 도구를 꺼내들었고 또 한 명의 무고한 시민을 돌이킬 수 없는 영원한 수면의 늪으로 무자비하게 밀어넣었습니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상황이 달랐습니다. 빗물에 흠뻑 젖어 점토처럼 무르고 부드러워진 좁은 골목길의 흙바닥은 짐승이 미처 계산하지 못한 가장 치명적이고 정직한 목격자가 되어 그곳에 조용히 엎드려 있었습니다. 현장의 고요함을 찍고 도착한 수사관들의 날카로운 랜턴 불빛이 피해자의 주변을 어지럽게 훑던 중 한 베테랑 감식반원의 시선이 바닥의 특정한 지점에 날카롭게 꽂혔습니다. 그것은 피해자의 곁에 아주 선명하게 그리고 기괴할 정도로 깊게 패인 채 남겨진 발자국 하나였습니다. 범인이 목적을 달성한 직후 현장을 급하게 이탈하기 위해 몸을 돌려 강하게 땅을 박차고 나간 순간 그의 체중이 고스란히 실린 신발 밑창의 문양이 젖은 흙바닥 위에 마치 도장처럼 뚜렷하게 찍혀 있었던 것입니다. 그동안 단 하나의 지문도 머리카락 한 올도 남기지 않으며 철저하게 자신을 유령으로 위장해왔던 범인이 남긴 최초의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물질적 증거였습니다. 이 작은 발자국 하나를 발견한 순간 현장을 지키던 형사들의 굳어있던 심장 박동은 미친 듯이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1989년의 수사 현장에서는 지금처럼 레이저를 이용한 3D 스캐닝이나 첨단 디지털 감식 장비 같은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감식반원들은 오로지 자신들의 숙련된 손끝 감각과 원초적인 도구들에 의지하여 이 깨지기 쉬운 흔적을 영구적인 증거물로 보존해야만 했습니다. 빗물이 발자국의 미세한 문양을 서서히 씻어내기 시작하자 감식반원들의 움직임은 그 어느 때보다 절박하고 신속해졌습니다. 그들은 숨소리조차 죽인 채 발자국 주변에 조심스럽게 방호벽을 치고 미리 준비해온 특수 석고가루를 물과 최적의 비율로 섞어 조심스럽게 부어넣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석고액이 흙바닥에 패인 굴곡을 따라 천천히 흘러들어가며 범인의 흔적을 복제하는 그 몇 분의 시간은 현장에 있던 모든 수사관들에게 마치 영겁의 시간처럼 숨막히고 길게 느껴졌습니다. 단단하게 굳어진 석고틀을 바닥에서 조심스럽게 떼어내 들어올리던 순간 수사관들은 직감했습니다. 이 하얀 덩어리가 마침내 그토록 오랫동안 그들을 조롱해온 어둠 속의 유령을 세상 밖으로 끌어내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것임을 말입니다. 석고로 본뜬 발자국은 수사본부의 임시 실험실로 즉각 옮겨졌고 돋보기와 강한 조명 아래서 그 형태와 문양에 대한
뼈를 깎는 듯한 정밀 분석이 밤을 새워가며 시작되었습니다. 수사팀은 발자국의 크기와 폭을 측정하여 범인의 신장과 체격을 역으로 추산해냈고, 밑창에 새겨진 특유의 기하학적 패턴을 분석하기 위해 전국의 신발 제조 공장과 도매상들을 샅샅이 뒤지며 탐문 수사를 벌였습니다. 수백 켤레의 신발 밑창 도감과 대조하는 지난하고 고통스러운 작업 끝에 마침내 그 문양과 정확히 일치하는 특정 브랜드의 중저가 운동화 모델이 특정되었습니다. 그것은 당시 시장에서 흔하게 구할 수 있는 지극히 평범한 제품이었지만, 수사관들의 눈을 번쩍 뜨이게 만든 것은 신발의 브랜드가 아니라 석고틀에 고스란히 남겨진 기묘한 마모 상태였습니다. 발자국의 오른쪽 바깥쪽 뒤꿈치 부분이 비정상적으로 깊게 닳아 없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는 신발의 주인이 걸을 때마다 오른쪽으로 체중이 과도하게 쏠리는 뚜렷한 신체적 비대칭성, 즉 불균형한 걸음걸이를 가지고 있다는 명백하고도 물리적인 증거였습니다. 이 발견은 수사본부에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비정상적으로 마모된 밑창의 흔적은 불과 얼마 전 기적적으로 살아남은 생존자가 공포에 떨며 진술했던 짐승의 외형적 특징, 즉 어둠 속으로 달아나던 범인의 미세하게 절뚝거리듯 한쪽으로 쏠리던 기묘한 걸음걸이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퍼즐처럼 맞아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이제 범인은 단순히 몽타주 속의 흐릿한 인상착의를 넘어서서 특정 사이즈의 운동화를 신고 오른쪽 밑창을 비정상적으로 닳게 만드는 특유의 걸음걸이를 가진 구체적이고 실체적인 물리적 존재로 수사관들 앞에 그 모습을 뚜렷하게 드러냈습니다. 파편화되어 있던 증거들이 하나의 거대한 화살표가 되어 어둠 속의 특정 지점을 강력하게 가리키기 시작했습니다. 수사지휘부는 즉시 방대한 양의 종이 기록 보관서로 인력을 집중 투입했습니다. 과거 타인의 재물을 은밀하게 탐하거나 비슷한 방식의 야간 범죄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은 전력이 있는 자들, 특히 서울과 경기 지역을 연고로 활동하며 몽타주와 유사한 연령대 및 체격을 가진 수만 명의 전과자 명단이 책상 위로 산더미처럼 쌓였습니다. 형사들은 눈을 뜰 수 없을 정도의 짙은 피로 속에서도 오직 범인을 잡겠다는 맹렬한 집념 하나로 돋보기를 들고 수기로 작성된 수십만 장의 누런 서류처를 한 장 한 장 넘기며 인간 필터링 작업을 묵묵히 수행해 나갔습니다. 신발 사이즈, 걸음걸이의 특징, 범행 지역의 지리적 연관성, 그리고 과거의 범죄 이력, 이 네 가지의 까다로운 교집합을 모두 충족하는 단 한 명의 인물을 찾기 위한 수사관들의 처절한 몸부림은 마치 광활한 모래사장에서 바늘을 찾는 것만큼이나 고통스럽고 까다로운 과정이었습니다. 며칠 밤낮으로 이어진 지독한 서류 작업 끝에 명단에 오르내리던 수많은 용의자들은 각자의 확실한 알리바이와 불일치 않은 증거들로 인해 하나둘씩 붉은 줄이 그어지며 용의선상에서 조용히 지워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모든 교집합의 중심이자 가장 짙은 그림자가 드리워진 곳에 단 하나의 서류철이 형사들의 거친 손끝에 걸려 올라왔습니다. 과거 여러 차례 남의 물건에 손을 대어 수감 생활을 했던 전력이 있으며 출소 후 일정한 거처나 직업 없이 서울과 경기 일대를 배회하던 20대 후반의 남성. 서류에 첨부된 빛바랜 흑백 사진 속 그의 얼굴은 몽타주 전문 요원이 그려냈던 그 평범하고 선량해 보이기까지 하던 인상과 소름 끼치도록 닮아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수사관들의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 과거 조서의 구석에 작게 적혀있던 그의 신체적 특징에 대한 짧은 메모였습니다. 오른쪽 발목 인대 손상으로 인한 보행 시 약간의 비대칭성 관찰됨. 그 문장을 읽어내려가는 순간 서류를 쥐고 있던 형사의 거친 손이 미세하게 떨려왔습니다. 모든 정황과 물리적 증거, 그리고 생존자의 뇌리에 각인된 끔찍한 기억이
완벽하게 하나의 이름을 지목하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무영의 공포로 온 도시를 숨막히게 했던 밤의 유령이 스스로의 오만함이 남긴 작은 진흙 발자국 하나로 인해 치명적인 꼬리를 밟히고 수사관들의 날카로운 조준경 한가운데로 정확히 들어온 것입니다. 회의실 전면을 가득 채우고 있던 거대한 화이트보드의 가장 중심, 오랫동안 물음표로 비워져 있던 그 서늘한 공간에 한 형사가 검은색 마커를 쥐고 꾹꾹 눌러쓰듯 무겁게 세 글자의 이름을 적어 넣었습니다. 심, 영, 구. 1989년의 밤을 피로 물들였던 악마의 실명이 처음으로 세상의 빛을 향해 그 추악한 형패를 드러내는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이름이 특정되자마자 수사본부의 공기는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팽팽하게 얼어붙었습니다. 이제 막연한 추측과 잠복의 시간은 모두 끝났습니다. 목표물이 명확해진 이상 수사관들에게 남은 임무는 단 하나뿐이었습니다. 놈이 자신의 정체가 탄로났다는 사실을 눈치채고 또 다른 어둠 속으로 완전히 몸을 숨기거나 혹은 궁지에 몰려 최후의 발악으로 또 다른 무고한 희생자를 만들어내기 전에 가장 신속하고 은밀하게 놈의 목줄을 낚아채는 것. 짐승의 진짜 얼굴을 확인한 형사들의 눈빛에는 그 어느 때보다 뜨겁고 살벌한 사냥꾼의 본능이 맹렬하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피말리는 추격전의 방향이 완전히 뒤바뀌는 숨막히는 반격의 서막이었습니다. 1989년의 끝자락 12월의 매서운 칼바람이 도시의 앙상한 골목길을 무자비하게 핥히고 지나가던 무렵이었습니다. 심영구라는 세 글자의 이름과 그의 흐릿한 과거가 적힌 서류철이 특별수사본부의 책상 위에 던져진 직후 수사관들의 움직임은 그 어느 때보다 신속하고 은밀하게 변모했습니다. 과거의 낡은 기록들과 최근의 탐문 결과들을 거미줄처럼 엮어낸 끝에 놈이 마지막으로 몸을 숨겼을 가능성이 가장 농후한 은신처의 윤곽이 마침내 안개 속에서 그 흐릿한 형태를 드러냈습니다. 경기도 성남의 어느 낡고 비좁은 다세대 주택 밀집지역. 가로등조차 재구시를 하지 못해 밤이면 칠흑 같은 어둠이 끈적하게 내려앉는 그 미로 같은 골목길 어딘가에 이 도시를 끔찍한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던 밤의 포식자가 숨죽이고 있었습니다. 지휘부의 결단은 단호했습니다. 놈이 자신의 꼬리가 밟혔다는 사실을 알아채고 또 다른 지역으로 흔적 없이 증발해버리거나 궁지에 몰린 짐승처럼 최후의 발악을 하며 또 다른 무고한 시민을 영원한 침묵의 늪으로 끌고 들어가기 전에 모든 상황을 완벽하게 통제해야만 했습니다. 즉각적으로 대규모의 정예 잠복 수사팀이 꾸려졌고 그들은 각자의 신분을 철저하게 위장한 채 서서히 그리고 소리 없이 놈의 은신처를 향해 숨막히는 포위망을 좁혀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겨울밤의 잠복은 인간의 육체와 정신을 극한의 한계점까지 밀어붙이는 지독하고 고통스러운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수십 명의 형사들은 얼어붙은 흙바닥 위, 악취가 진동하는 버려진 쓰레기 더미 뒤편, 혹은 난방조차 되지 않는 낡은 봉고차의 차가운 철판에 몸을 구겨 넣은 채 기약 없는 기다림의 짐을 짊어져야만 했습니다. 입김조차 함부로 내뿜을 수 없는 극도의 긴장감 속에서 살을 파고드는 영화의 추위는 두꺼운 방한복을 비웃듯 수사관들의 뼛속까지 시리게 만들었습니다. 혹여나 작은 불빛 하나, 담배 연기 한 줌이 예민한 짐승의 후각을 자극하여 모든 작전을 수포로 만들까 두려워 형사들은 얼어붙은 손끝을 겨우 비비며 타오르는 흡연의 욕구와 지독한 피로감을 뼈를 깎는 인내심으로 억눌러야만 했습니다. 정적을 깨는 유일한 소리라고는 형사들의 얼어붙은 손에 꽉 쥐어진 낡은 무전기에서 이따금씩 터져나오는 건조하고 신경질적인 기계음뿐이었습니다. 지독하게 어둡고 차가운 밤이 수없이 반복되었지만 목표물은 마치 수사팀의 인내심을 시험이라도 하듯 좀처럼 그 교활한 모습을 밖으로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하루하루 시간이 지체될수록, 그리고 짙은 어둠이 다시 거리를 덮을 때마다 수사관들의 가슴속에는 또 다른 누군가가 놈의 차가운 도구 앞에 쓰러지지 않을까 하는 끔찍한 조바심이 맹렬하게 타올랐습니다. 하지만 수사관들의 흔들림 없는 눈빛만큼은 어둠 속의 맹금류처럼 날카롭게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쫓고 있는 대상이 단순한 잡범이 아니라 자인의 생명을 임의로 거두는 행위 자체에서 병적인 우월감을 느끼는 지독하게 뒤틀린 포식자라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놈은 분명 자신의 완벽한 범죄 행각에 도취되어 있을 것이며 그 오만함이 결국 그를 다시 범행의 무대인 어두운 골목길로 이끌어낼 것이라는 프로파일링의 결과를 굳게 믿었습니다. 잠복이 길어질수록 형사들의 신경은 활시위처럼 끊어질 듯 팽팽하게 당겨졌고, 골목을 지나는 길고양이의 미세한 발걸음 소리나 바람에 흔들리는 낡은 간판의 삐걱거림에도 온몸의 솜털이 곤두서는 극도의 예민함을 경험해야만 했습니다. 이 지루하고 고통스러운 숨바꼭질의 끝에는 반드시 놈의 서늘한 손목에 차가운 정의의 족쇄를 채우겠다는 맹렬한 집념만이 얼어붙은 수사관들의 심장을 뜨겁게 요동치게 만드는 유일한 원동력이었습니다. 며칠 밤을 뜬 눈으로 지새우며 시야가 흐려지고 환청이 들릴 무렵에도 어느 누구 하나 불평을 내뱉거나 자리를 이탈하는 자는 없었습니다. 그들은 무언의 연대감으로 서로의 눈빛을 교환하며 이 잔혹한 악몽을 끝낼 수 있는 유일한 방파제가 바로 자신들 뿐이라는 막중한 책임감을 거친 호흡과 함께 삼켜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전이 한계치에 다다랐을 무렵, 수사관들의 인내심이 바닥을 드러내려던 찰나에 어느 깊은 새벽이었습니다. 짙은 안개가 골목길을 유령처럼 배회하며 가로등의 희미한 불빛마저 집어삼키고 있던 그 시각, 끝없는 정적을 깨고 미세하지만 일정한 마찰음이 얼어붙은 공기를 가르고 형사들의 귓가에 파고들었습니다. 아주 멀리서부터 들려오는 낡은 운동화 밑창이 거친 시멘트 바닥에 쓸리며 만들어내는 기묘하고 불규칙한 리듬. 그것은 생존자가 죽음의 문턱에서 공포에 질려 묘사했던 바로 그 불균형한 걸음걸이가 만들어내는 파열음과 소름 끼치도록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쓰레기 더미 뒤에서 은폐하고 있던 베테랑 형사의 눈동자가 맹렬하게 커졌고, 그의 거친 손이 반사적으로 허리춤의 차가운 금속 장비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짙은 안개를 뚫고 서서히 다가오는 하나의 검은 실루엣. 그는 낡고 헐렁한 어두운 색 점퍼의 깃을 목까지 바짝 세우고 있었으며, 주머니에 두 손을 깊숙이 찔러 넣은 채 주변의 동태를 신경질적으로 살피며 걷고 있었습니다. 약간 구부정한 어깨와 오른쪽으로 미세하게 쏠리는 체중, 수만 장의 전단지 속에서, 그리고 수사관들의 뇌리 속에서 수백 번은 더 그려보고 상상했던 바로 그 평범하지만 서늘한 악마의 형상이 마침내 현실의 흙바닥 위로 그 교활한 발을 내디딘 것입니다. 놈이 잠복망의 가장 깊숙한 중심부를 향해 아무런 의심 없이 걸어 들어오는 그 몇 초의 시간은 주변의 모든 공기가 진공 상태로 빨려 들어가는 듯한 지독한 착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심장 박동 소리가 귓가를 강하게 때리고 얼어붙었던 피가 일순간 역류하며 온몸의 근육을 터질 듯이 팽창시켰습니다. 놈이 평범한 다세대 주택의 좁은 계단 앞으로 다가가 주머니에서 낡은 열쇠 꾸러미를 꺼내어 만지작거리는 순간, 숨막히는 정적을 깨고 지휘 차량의 대기 중이던 반장의 무겁고 단호한 목소리가 무전망을 타고 모든 수사관들의 귓가에 날카롭게 내리꽂혔습니다. 목표물 확인 완료. 전원 위치, 사수, 타격 개시. 그 짧고 강렬한 명령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어둠 속에 몸을 숨기고 있던 수십 명의 그림자들이 일제히 맹수처럼 튀어나와 놈을 향해 맹렬하게 돌진하기 시작했습니다. 1989년에 차갑고 잔혹했던 겨울밤을 끝내기 위한,
그리고 그동안 영문도 모른 채 영원한 편도 여행을 떠나야만 했던 무고한 영혼들의 억울함을 달래기 위한 최후의 올가미가 마침내 어둠 속의 짐승을 향해 거칠게 던져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이 숨막히는 추격전의 결말을 짓기 위한 무대는 차가운 골목길에서 비좁고 삭막한 진실의 방으로 넘어가려 하고 있었습니다. 타격 개시! 지휘 차량의 무전기를 타고 흘러나온 그 짧고 건조한 명령이 살을 에이는 듯한 겨울밤의 서늘한 공기를 날카롭게 가리자마자 좁고 낡은 다세대 주택 골목길 곳곳에 짙은 그림자 속에 숨죽이고 웅크려 있던 수십 명의 형사들이 일제히 굶주린 맹수처럼 튀어나왔습니다. 목표물인 심영구가 주머니 속에서 그 차갑고 서늘한 침묵의 도구를 꺼내어 저항할 아주 짧은 찰나의 틈조차 절대 허락하지 않기 위해 오랜 시간 잠복으로 단련된 수사관들의 움직임은 그 어느 때보다 거칠고 압도적이었습니다. 얼어붙은 흙바닥 위로 무겁고 다급한 발소리들이 사방에서 난립하며 심야의 무거운 정막을 완벽하게 박살냈고 놈이 미쳐 이상한 낌새를 채고 고개를 돌리기도 전에 육중한 방한복 차림의 형사들이 놈의 몸을 강하게 덮쳤습니다. 차가운 시멘트 바닥 위로 심영구의 얼굴이 거칠게 짓눌렸고 반사적으로 허리춤을 향하려던 그의 오른손은 베테랑 강력계 형사의 억센 악력에 의해 등 뒤로 완전히 꺾여 철저하게 무력화되었습니다. 가만히 있어. 넌 이제 끝났어. 귓가에 낮게 으르렁거리는 형사의 분노 섞인 목소리와 함께 놈의 양 손목에는 어둠 속의 자유를 영원히 박탈하는 차갑고 묵직한 금속 수갑이 신경질적인 파열음을 내며 단단하게 채워졌습니다. 1989년의 늦은 밤거리, 도심 전체를 숨막히는 공포와 불안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던 무영의 잔혹한 악마가 마침내 현실의 흙바닥으로 비참하게 끌려내려온 가장 역사적이고 숨가쁜 순간이었습니다. 어둠 속의 포식자로 군림하던 자의 최후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허무하고 찰나의 순간이었습니다. 제대로 된 저항조차 해보지 못한 채 흙먼지를 뒤집어 쓴 놈의 흐릿한 눈동자에는 일순간 당혹감이 스쳤지만 이내 그 눈빛은 어떠한 감정의 동요도 읽어낼 수 없는 기묘하고 탁한 심연으로 빠르게 가라앉았습니다. 거친 호흡을 몰아쉬는 형사들에 의해 양팔이 단단히 결박된 채 대기 중이던 경찰 차량의 뒷좌석으로 거칠게 밀어넣어지는 놈의 뒷모습은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예고 없이 영원한 수면으로 강제 인도했던 무자비한 밤의 지배자라고는 도저히 믿기지 않을 만큼 앙상하고 초라하며 지극히 평범했습니다. 차량이 좁은 골목길을 빠져나와 관할 경찰서를 향해 질주하는 동안 차 안의 공기는 마치 한겨울의 얼음장처럼 차갑고 무겁게 굳어 있었습니다. 호송을 담당한 형사들은 운행 내내 놈에게서 단 한순간도 날카로운 감시의 시선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붉고 푸른 네온사인의 불빛이 심영구의 무표정한 얼굴 위로 어지럽게 교차했지만 그는 단 한 번의 탄식이나 변명조차 내뱉지 않은 채 굳게 담은 입술로 허공만을 공허하게 응시할 뿐이었습니다. 놈의 그 소름 끼치도록 침착한 태도는 오히려 형사들의 뼛속까지 시린 분노를 자극하고 있었습니다. 경찰서의 무거운 철문이 거칠게 열리고 심영구가 호송차에서 끌려 내려오던 시각 수요일 밤낮을 뜬 눈으로 지새우며 피를 말리는 추격전에 벌였던 특별수사본부의 모든 인력들이 좁은 복도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삶을 갉아먹었던 그 평범하고 이질적인 얼굴을 말없이 그러나 뼈를 깎는 듯한 맹렬한 징후를 담아 뚫어지게 노려보았습니다. 저토록 평범하고 선량해 보이기까지 하는 나약한 껍데기 속에 타인의 생명의 불씨를 임의로 거두어가는 것을 마치 자신의 권력인 양 즐기는 뒤틀린 괴물이 교활하게 숨어 있었다는 사실은 그곳에 모인 모든 수사관들에게 짙은 환멸감과 서늘한 소름을 동시에 선사했습니다. 수사관들의 거친 손길에 이끌려 서내에서 가장 깊숙하고 고립된 곳에 위치한 취조실로 향하는 놈의 발걸음은 여전히 미세하게 오른쪽으로 쏠려 있었고
낡은 운동화 밑창이 복도 바닥에 끌리며 내는 그 불규칙한 마찰음은 수사관들에게 놈이 바로 그 진흙바닥의 흔적을 남긴 장본인이라는 확신을 더욱 단단하게 굳혀주는 명백하고도 물리적인 증명이었습니다. 육중한 철문이 둔둔탁한 금소금을 내며 굳게 닫히자 취조실 안은 세상의 모든 빛과 소음으로부터 완전히 단절된 채 오직 쫓는 자의 진실과 쫓기는 자의 거짓만이 벌거벗고 맞붙는 삭막하고 서늘한 심리적 전쟁터로 돌변했습니다. 빛바랜 노란색 백열등이 불규칙하게 깜빡이며 방 한가운데 놓인 낡고 흠집난 철제 책상을 차갑게 내리비추고 있었습니다. 수갑이 채워진 채 딱딱한 철제 의자에 덩그러니 앉은 심영구의 얼굴에는 놀라울 정도의 평온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는 마치 자신과 전혀 무관한 남의 일에 억지로 불려온 구경꾼처럼 무심하고 나른한 태도로 수사관들을 쳐다보며 억울함을 호소하거나 분노하기보다는 그저 이 성가신 오해의 상황이 빨리 지나가기만을 바라는 듯한 기만적인 태도를 취했습니다. 며칠 밤을 새워 눈에 핏발이 선 베테랑 취조관이 맞은편 의자를 거칠게 끌어당겨 놈에게 바짝 다가앉았습니다. 그는 매캐한 담배 연기를 허공으로 길게 내뿜으며 놈의 흐릿하고 초점 없는 동공 깊숙한 곳을 날카롭게 꿰뚫어 보려 시도했습니다. 네가 그동안 해가 지면 어떤 끔찍한 짓거리를 하고 돌아다녔는지 우리는 이미 바닥까지 다 훑어서 알고 있다. 여기까지 끌려온 이상 더 이상의 어설픈 발뺌이나 침묵은 네 목을 더 조를 뿐이야. 수사관의 목소리는 낮게 억눌려 있었고 지극히 건조했지만 그 이면에는 당장이라도 놈의 멱살을 틀어지고 싶은 맹렬한 분노가 서늘한 칼날처럼 날카롭게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심영구는 미세하게 입꼬리를 비틀어 올리며 비웃음 섞인 기만적인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그저 밤늦게 볼 일이 있어 길을 걷고 있었을 뿐이며 경찰이 실적에 눈이 멀어 아무런 죄도 없는 평범한 시민을 잡아다 놓고 강압적인 꿰맞추기식 수사를 하고 있다며 완강하게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현장에서 흉기나 작물이 직접적으로 압수되지 않았다는 점을 놈은 교활하게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놈의 그 뻔뻔하고도 태연한 변명은 취조실의 매직미러 너머로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다른 형사들이 주먹으로 벽을 내리치게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는 1989년 당시의 열악한 과학수사 환경을 조롱이라도 하듯 자신의 눈앞에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는 완벽한 물증이 직접 제시되지 않는 한 결코 이 굳게 닫힌 더러운 입을 열지 않겠다는 지독한 심리전을 먼저 걸어온 것입니다. 하지만 짐승의 꼬리를 잡기 위해 지옥 같은 밤을 견뎌낸 수사팀은 놈의 얄팍하고 가증스러운 방어벽에 결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놈의 부인과 교활한 침묵을 이미 작전 단계에서 완벽하게 예상하고 있었으며 구시대적인 물리적 강압이 아닌 치밀하게 수집된 압도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의 폭격으로 놈의 썩어빠진 정신적 방어 기제를 철저하게 붕괴시킬 준비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취조관의 첫 번째 무기는 바로 특별수사본부 회의실 벽면을 붉게 물들였던 거대한 동선 분석 지도였습니다. 취조관은 아무런 말 없이 놈의 눈앞에 붉은 선들이 어지럽게 교차하는 대형 지도를 거칠게 펼쳐보였습니다. 그 선들은 심영구가 그동안 밤마다 어둠을 틈타 배회했던 궤적들과 억울한 시민들이 예고 없이 영원한 편도 여행을 떠나야만 했던 장소, 그리고 놈의 은신처를 소름 끼치도록 정확한 기하학적 그물망으로 연결하고 있었습니다. 오직 자신만이 알고 있다고 믿었던 비밀스러운 밤의 산책로가 경찰의 책상 위에 적나라하게 까발려지는 순간 놈의 견고했던 평정심에 최초의 미세한 균열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뒤이어 수사관의 거친 손에서 튀어나온 것은 극적으로 살아남은 유일한 생존자의 생생한 진술을 토대로 그려진 몽타주와 심영구의 현재 얼굴을 나란히 대조한 설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마주쳤던 서늘한 눈매, 놈 특유의 구부정한 어깨,
그리고 도주 당시 보여주었던 기묘하게 절뚝거리는 걸음걸이에 대한 피해자의 끔찍하고 상세한 묘사 기록이 취조관의 건조한 목소리를 통해 취조실 안에 하나하나 울려 퍼졌습니다. 처음으로 심영구의 동공이 지진이라도 난 듯 미세하게 파르르 흔들렸고, 책상 아래로 묶인 두 손의 관절이 하얗게 질리도록 꽉 쥐어지는 것이 수사관의 매서운 시선에 정확하게 포착되었습니다. 놈이 철석같이 믿고 있던 완벽한 익명성의 장막이 날카로운 면도 아래 갈기갈기 찢겨나가는 파열음이 방 안에 무거운 공기를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짐승의 숨통을 완벽하게 끊어버릴 가장 결정적이고 치명적인 마지막 일격이 가해졌습니다. 취조관은 발밑에 두었던 상자에서 조심스럽게 꺼낸 하얀 석고 덩어리를 차가운 철제 책상 위로 묵직한 소리가 나도록 올려놓았습니다. 그것은 겨울비가 내리던 그 잔혹한 밤, 놈이 피해자의 곁에 오만하게 남겨두고 떠났던 돌이킬 수 없는 실수이자 비정상적으로 마모된 오른쪽 밑창의 문양이 흙바닥의 질감까지 완벽하게 복제된 증거물이었습니다. 하얀 석고틀과 그날 밤 놈이 뻔뻔하게 신고 돌아다녔던 바로 그 낡은 운동화가 나란히 놓이는 순간, 취조실 안에는 벼락이 치기 직전에 숨막히는 정적이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심영구의 시선은 석고틀의 기하학적 무늬와 자신의 달아빠진 신발 밑창 사이를 불안하고 다급하게 오가며 맹렬하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과학적 분석과 탐문이 결합된 도저히 빼도 박도 못하는 명백한 물리적 증명 앞에서 그동안 놈의 얼굴에 견고하게 씌워져 있던 기만적인 가면이 불에 탄 플라스틱처럼 서서히 녹아내렸습니다. 그 이면에 겹겹이 숨겨져 있던 비열하고 나약한 짐승의 본성이 마침내 창백하고 흉악한 민낯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수사관들은 교대조를 편성하여 단 한 번의 물을 마실 틈이나 생각할 여유조차 주지 않고 놈의 심리를 맹렬하게 몰아붙였습니다. 수많은 밤을 뜬 눈으로 지새우며 바닥에서 긁어모은 먼지 같은 단서들이 뭉쳐져 거대한 진실의 바위가 되었고, 심영구의 좁은 심리적 퇴로를 완벽하게 짓눌러 차단하고 있었습니다. 여유롭던 부인과 변명으로 일관하던 놈의 목소리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차 힘을 잃고 거칠게 갈라지기 시작했고, 놈의 썩어빠진 내면 깊은 곳에서 아슬아슬하게 버티고 있던 마지막 이성의 끈이 끊어지는 둔탁한 파열음이 취조실의 차가운 벽면을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진실을 향한 길고 잔혹했던 추적의 끝이 마침내 놈의 떨리는 입술을 통해 흘러나올 준비를 마친 숨막히는 순간이었습니다. 제미나이 다너이. 끝을 모르고 이어질 것만 같던 팽팽한 심리전의 끈이 마침내 탁하게 끊어지는 순간은 너무나도 기괴하고 고요하게 찾아왔습니다. 좁고 삭막한 취조실 안, 백열등의 희미한 불빛 아래 놓인 하얀 석고틀과 자신의 낡아빠진 운동화 밑창을 번갈아 응시하던 심영구의 초점 잃은 눈동자가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며칠 밤낮을 버티며 교활하고도 유창하게 들러대던 놈의 얄팍한 방어벽은 완벽하게 수집된 객관적 물증과 수사관들의 집요하고도 숨막히는 압박 앞에서 마치 모래성처럼 형편없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길고 무거운 침묵이 차가운 취조실의 공기를 무겁게 짓눌렀고, 매직미러 너머에서 놈의 미세한 근육 떨림 하나까지도 놓치지 않고 관찰하던 수사본부 형사들의 거친 숨소리만이 좁은 공간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놈의 굳게 담은 입술이 미세하게 파르르 떨리며 비틀리듯 열렸고, 1989년의 차가운 밤거리를 지독한 공포로 몰아넣었던 악마의 목소리가 탁한 공기 중으로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입에서 나온 것은 자신의 끔찍하고도 돌이킬 수 없는 행위에 대한 뼈저린 참회나 유가족을 향한 최소한의 용서를 구하는 인간적인 오열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심영구는 마치 어제 저녁에 자신이 먹었던 평범하고 지루한 식사 메뉴를 건조하게 나열하듯
너무나도 몸이 건조하고 차가운 억양으로 자신이 어떻게 피해자들의 가장 취약한 사각지대인 등 뒤로 소리 없이 다가가 그들을 영원한 심연의 늪으로 강제 인도했는지를 낱낱이 진술하기 시작했습니다. 놈의 낮고 탁한 목소리에는 타인의 귀중한 생명을 강제로 꺼트린 자가 당연히 가져야 할 최소한의 인간적인 죄책감이나 미세한 심리적 동요조차 완벽하게 거세되어 있었습니다. 그저 자신이 세상으로부터 철저히 소외되어 기분이 좋지 않았다는 이유, 길거리를 지나는 사람들의 행복해 보이는 표정이 자신의 뒤틀린 열등감을 자극했다는 이유, 혹은 그 깊은 밤, 그 어두운 골목길에 너무나도 우연히 그들이 무방비 상태로 걸어가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빈약하고 어처구니 없는 이유들이 조서의 빈칸을 빼곡하게 채워나갔습니다. 진술을 묵묵히 받아 적던 베테랑 형사들의 거친 손끝이 주체할 수 없는 분노로 파르르 떨렸고, 밀실에서 이 끔찍한 고백의 현장을 생생하게 지켜보던 모든 수사관들은 자신들의 등골을 타고 오르는 짙고 서늘한 한기를 뼈저리게 느껴야만 했습니다. 심영구는 피해자들이 차가운 시멘트 바닥으로 쓰러질 때 냈던 미세한 파열음이나 흙바닥을 붉게 적시던 짙은 이슬의 온도조차 아무런 감정의 동요 없이 기계적으로 묘사했습니다. 차가운 도구를 무자비하게 사용하여 전혀 일면식도 없는 타인을 돌이킬 수 없는 편도 여행으로 떠나보내는 그 끔찍한 일련의 과정 전체가 놈에게는 그저 사회의 밑바닥에서 억눌려 있던 자신의 하찮은 존재감을 거만하게 확인하고 알량한 지배욕을 충족시키기 위한 잔혹하고 비열한 밤의 오락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겨우 푼돈이 든 낡은 지갑이나 손목시계 따위를 전리품처럼 챙겨들고 어둠 속으로 유유히 사라졌을 놈의 끔찍한 뒷모습을 상상하며 수사관들은 진정한 악마가 결코 뿌리 달린 기괴한 괴물의 형상이 아니라 이토록 평범하고 공허한 내면을 가진 껍데기의 모습을 하고 있다는 참혹한 진실 앞에 깊은 절망과 끓어오르는 분노를 동시에 억누르며 삼켜야만 했습니다. 수십 장에 달하는 방대한 진술서의 마지막 장에 심영구의 붉은 치장이 아무런 망설임 없이 무심하게 찍히는 그 찰나의 순간, 1989년 겨울 서울과 경기도 일대의 밤거리를 짙은 핏빛 공포로 꽁꽁 얼어붙게 만들었던 무영의 잔혹한 유령은 마침내 그 추악하고 비열한 실체를 온전히 세상에 드러낸 채 차가운 철창의 어둠 속으로 완벽하게 영구 격리되었습니다. 누구도 끝을 장담할 수 없었던 길고 잔혹했던 밤에 숨고 숨는 사냥은 드디어 마침표를 찍었고, 놈의 끔찍한 연쇄범죄 행각이 낱낱이 기록된 두꺼운 수사 기록철은 이제 경찰의 손을 떠나 가장 무겁고 엄정한 법의 심판대를 향해 무겁게 넘겨졌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열린 재판에서 재판부는 인간 사회와 스스로를 완벽하게 단절시킨 채 오직 타인의 무고한 생명을 자신의 뒤틀린 분노 해소의 도구로 전락시킨 이 극악무도한 짐승에게 이 사회가 내릴 수 있는 가장 단호하고 높은 수위의 형량을 지체 없이 선고하며 놈을 세상의 빛으로부터 영원히 지워버렸습니다. 전국의 모든 언론은 연일 이 잔혹한 그림자의 비참한 최후를 앞다투어 대서특필했고, 해가 지면 두려움에 떨며 숨죽여 밤을 지새워야만 했던 수많은 시민들은 그제야 가슴을 쓸어내리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굳게 걸어잠갔던 현관문을 열어 평범하고 소중한 일상으로 다시 걸어나올 수 있었습니다. 도시의 차가운 밤거리에는 다시금 따뜻한 가로등 불빛이 하나둘씩 켜지기 시작했고, 늦은 시간 귀가하는 사람들의 활기찬 발걸음 소리가 골목길을 짓누르던 무거운 정적을 서서히 밀어냈습니다. 물리적인 공포의 근원은 완벽하게 뿌리 뽑혀 사라졌고, 겉보기에 세상의 모든 것은 다시 제자리를 찾은 듯 지극히 평화롭고 고요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 참혹하고 기괴한 사건이 우리 사회와 개인의 삶 속에 남긴 깊고 어두운 상흔은
결코 시간의 흐름만으로 쉽게 지워질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예고도 없이 사랑하는 가족을 차가운 아스팔트 위에서 영문도 모른 채 떠나보내야만 했던 유가족들의 가슴속에는 평생토록 치유될 수 없는 거대하고 시린 구멍이 무참하게 뚫렸고, 그들이 흘린 억울하고도 뜨거운 눈물은 1989년의 겨울을 역사상 그 어느 해보다도 잔혹하고 시리게 만들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짐승의 꼬리를 밟기 위해 밤낮 없이 흙먼지를 뒤집어쓰고 짙은 안개 속을 짐승처럼 헤매야만 했던 현장의 수사관들 역시 평생 짊어지고 가야 할 깊은 내상을 입었습니다. 단 한 명의 무고한 희생이라도 더 막아내지 못했다는 수사관으로서의 뼈아픈 부채감, 그리고 지극히 평범하고 선량해 보이는 이웃의 얼굴 뒤에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인간의 절대적인 악의가 숨겨져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정면으로 마주해야만 했던 그 서늘한 경험은 산전수전을 다 겪은 베테랑 형사들의 뇌리에도 지울 수 없는 무거운 심리적 트라우마로 깊게 각인되었습니다. 그들은 사건이 공식적으로 종결되고 수십 년이 지난 후에도 오랫동안 심야의 좁은 골목길을 지날 때면 자신도 모르게 반사적으로 어둠 속의 사각지대를 예민하게 살피고 뒤를 돌아보는 서글프고도 지독한 직업병을 알아야만 했습니다. 범인을 잡았다는 통쾌한 승리감보다는 지켜주지 못한 자들에 대한 깊은 허탈감과 묵직한 애도가 어깨를 무겁게 짓누르는 참담한 사건의 결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영구라는 무자비한 짐승이 남기고 간 차가운 족적은 역설적으로 대한민국 경찰 수사 역사에 지울 수 없는 거대한 변곡점을 만들어내는 강력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각 관할 지역의 좁은 경계선 안에 갇혀 파편화되어 있던 정보들이 얼마나 치명적이고 돌이킬 수 없는 수사의 맹점을 만들어내는지를 이번 사건을 통해 뼈저리게 통감한 경찰 수뇌부는 지역 간의 낡은 행정적 장벽을 완전히 허물고 전국적인 사건 정보를 유기적으로 통합하여 실시간으로 분석하는 광역 수사 체계의 절실한 필요성을 깨닫고 대대적인 시스템 개편에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빗물에 젖어 뭉개져 가던 진흙바닥에서 채취한 단 하나의 하얀 석고 발자국이 결국 짐승의 굳게 잠긴 목줄을 쥐어짜는 가장 결정적인 열쇠가 되었듯 범행 현장에 미세하게 남겨진 보이지 않는 흔적들을 과학적으로 치밀하게 분석하고 법정에서 증명해내는 법의학 및 과학수사의 절대적인 중요성이 일선 현장의 모든 수사관들에게 깊이 각인되는 결정적인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아무런 현실적인 동기조차 없는 맹목적이고 파괴적인 적의가 밤거리를 무차별적으로 배회할 수 있다는 끔찍한 사실은 범죄자의 왜곡된 심리와 행동 패턴을 학문적으로 분석하여 다음 범행의 궤적을 미리 예측하고 차단하는 프로파일링 기법이 척박했던 대한민국 수사체계에 서서히 싹을 틔우고 뿌리를 내리는 훌륭한 토양이 되어주었습니다. 억울하게 눈을 감은 무고한 희생자들의 피와 눈물, 그리고 그 한을 풀어주기 위해 어둠 속에서 처절하게 몸부림쳤던 수사관들의 사투는 결국 더 나은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대한민국 수사기법의 눈부신 진일보라는 너무나도 값비싸고 숭고한 교훈을 역사에 남긴 채 과거의 뒤안길로 무겁고 조용히 저물어 갔습니다. 모든 사건의 공식적인 서리는 굳게 닫혔고 짐승은 어둠 속으로 사라졌지만 우리가 매일 안심하고 걷는 이 익숙하고 평화로운 일상의 이면에는 여전히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수많은 보이지 않는 그림자들이 숨죽여 우리의 등 뒤를 지켜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진정한 악마는 언제나 평범함이라는 가장 완벽하고 두꺼운 가면을 쓰고 우리 삶의 가장 가까운 곳에 조용히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1989년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던 그 차갑고 잔혹했던 밤의 기록이 오늘 여러분의 가슴 속에 어떤 서늘한 의미로 다가갔는지 깊이 궁금해집니다. 이 사회의 가장 어두운 시면을 끝까지 파헤친 형사들이 또 어떤 거대한 벽에 부딪혔고 어떻게 그 지독한 진실을 멱살 쥐듯 끌어냈는지 그들의 숨막히는 다음 여정이 알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듣고 싶은 사건의 이름을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편안하게 잠든 사이 벌어지는 이 세상의 끔찍하고 기괴한 진실들. 다음 이 시간에 더욱 깊고 서늘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